까지 하면서 더 난리였죠. 정말 코로나로 지친 요즘 단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금요일 정말 날씨가 너무 좋았던 때문인지 시청률이 정말 박살이 났습니다. 이 시청률과 점심 메뉴를 연계하는 310 중계석답게 저희 제작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김밥 한 줄로 점심을 때웠죠. 이날을 잊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사진까지 띄워서 공개를 해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현장 소개해드리죠. 네, 먼저 위기의 남자 박덕흠, 난 결백하다. 다음은 전광훈 2단이냐 아니냐, 오늘 결정. 마지막, 이 나라는 국민 것, 태국서 왕실 규탄 시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310 중계석 시작하죠. 오늘 제 옆에는 고현준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정말 시청률이 이렇게 떨어지면 먹을 게 김밥밖에 없습니다. 네. 네. 점심에 뭐 드셨습니까? 저도 김밥 먹었어요.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옆에서 네. 자꾸 제가 이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도 제가 저 녀석이 점심을 제대로 못했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너무 그 식사 양에 집착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김밥 한 줄이면 또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출연했던 강찬호 해설위원이 네. 제가 직접 뭐 연락은 안 해봤는데 지금 엄청 긴장하고 있다고. 예. 저도 미리 뭐 좀 주중에 최저 그 시청률을 저도 여러 차례 기록을 해봤기 때문에 네. 뭐 크게 긴장하실 것까지는 없고, 바닥이 있으면 또 올라가는 타이밍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있습니다. 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상처는 가슴에 묻고 오늘도 짧고 굵게 달려보죠.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박덕흠도 제명될까? 저기 야노드라고 써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제명될까요? 조금 전 기자회견이 열린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의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외압을 행사하거나 청탁을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근거 없이 제기된 막연한 추측성 의혹을 그대로 보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을 드리고, 자, 뭐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해명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뭘 해명했느냐, 바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자신이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설 회사들의 관급 공사를 수주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네. 그 돈이 거의 1,000억 원에 가깝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정리를 해보면 논란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본인하고 가족이 대주주인 그 건설사들이 이 국회에서 이제 국토위의 상임위원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피감기관이었던 뭐 여러 업체들로부터 1,000억 원대의 공사를 편법 수주했다라는 의혹이 첫 번째고요. 또 이 국회의원이 되면 이제 자신의 그 주식을 백지 신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백지 신탁한 건설사 주식이 처분되지 않은 데 따른 또 이해 충돌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을 역임할 당시에 골프장을 고가마에 빼서 여기에 따른 뭐 배임 이런 내용들이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박덕흠 의원이 19, 20, 21대 국회에서 내내 국토위 위원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야, 진짜 이거 한 번 하기도 되게 어려운 이 정말 그 노른자위 상임이라고 굉장히 하죠. 영향력 있는 상임이라고 예. 다들 얘기를 하죠. 네. 자, 그리고 국토위가 또 그 밑에 국토부, 또 국토부의 산하기관의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20대 국회에서는 이제 국토위 야당 간사도 네. 했었죠. 뭐 최근에서야 사실 논란이 되니까 일단 국토위를 사임하고 환경노동위, 그러니까 환노위로 지금 이제 보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리를 옮긴 거죠. 예. 예, 아무튼 진짜 말씀드렸다시피 그 국토위 하면은 지역 개발 예산을 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들은 정말 꿈의 상임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3번 연속을 했다. 자, 그리고 또 박 의원이 다른 상임위에도 있었는데 그런 데를 거쳐갈 때마다 이해 충돌의 어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 뭐 이런 거잖아요. 2013년도에 그 이루어진 경기도 부지 조성 공사의
이 수주액 약 360억입니다. 예. 박 의원이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맡고 있는 그 국회 안전행정위원, 그러니까 여기랑 또 연결이 되는 거죠, 상임위랑. 안행위에 있었을 때인데 이 건설사는 이 박덕흠 의원이 운영하다가 당선 이후에 그 측근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국토부 등의 이제 공사 수주가 논란이 됐었는데 지자체권도 여기에 더해지면서 예. 금액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 고위원님 그 기자회견에서 또 좀 소개된 내용들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입찰 과정이 이제 문제가 있었다, 특혜를 줬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렇죠.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자 그 입찰 시스템, 공개 네. 입찰을 하다 보면 이 시스템상 그렇게 누군가에게 그 특혜를 줄 수 없다라는 주장을 이 기자회견에서 한 바가 있고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15년 정도, 그러니까 국회의원 된 이후로는 이제 회사 경영에 관여를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해서 해명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이걸 네. 사전에 좀 들여다 보느라고 시간이 걸렸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 기자회견장에서 이제 뭐 하나 이제 그래프 같은 걸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국회의원 된 이후에 오히려 그 회사들의 매출액이 줄었다. 오히려 손해를 봤다. 네, 뭐 그런 식의 어떤 증거물이라면서 그 표까지 하나 들고 나와서 본인의 어떤 결백을 주장하고 뭐 언론사들 기자분들이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뭐 어떤 다른 이런 근거 없는 본인의 주장입니다. 근거 없는 보도를 했을 경우에 강력하게 자기도 대처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박덕흠 의원이 2015년 서울시 국감장에서 좀 신기술 활용을 많이 좀 하쇼 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잠깐 들어보시죠. 이제 건설 신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 신청을 해서 그걸 지정을 받으면 국가에서 이제 그것이 좋다고 해서 이제 활용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 서울시가 이제 2013년 같은 경우에는 133건, 2014년도에는 98건, 2015년도에는 43건 이렇게 줄어들고. 지금 유튜브 아이디 민지은님이 시청률 떨어졌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라고 날씨 탓이다 이렇게 또 격려를 해주셨네요. 자, 감사하고요. 자,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신기술 많이 써라, 이게 또 맥락이 있는 또 질의였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건설업에 있어서 이제 각 회사마다 가지고 있는 신기술들이 있는데 지금 저 신기술 많이 써라라는 발언 이후에 박덕흠 의원의 이제 관계가 있는 회사에서만 가지고 있는 신기술이 또 있단 그렇죠. 말이죠. 그렇게 되면서 어떤 사업들을 또 수주했던 내용들이 연결되는 그 의혹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4건에 33억의 수익을 거뒀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만 예. 이 신기술을 사용하면 거기에 대한 또 어떤 수익을 얻게 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4건에 33억 이상이 됐다는 건데요. 뭐 이런 것들이 전부 특히나 이제 박덕흠 의원 아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그렇죠. 가지고 있던 신기술이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아들한테 이득을 주기 위한 목적 아니었느냐, 예. 이런 얘기들도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니까 민주당은 당연히 뭐 지금 막 총 공세를 펴고 있죠. 네. 뭐 박덕흠 의원의 저런 해명 어림도 없는 소리다. 그래서 이건 국회 역사상 최악의 이해 충돌 사건이다. 그래서 심지어 제3자 뇌물죄 얘기까지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뭐 이렇게 좀 뭐 상황이 좀 복잡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민 정서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 군대 특혜 뭐 이런 얘기들로 계속해서 공격을 해왔었던 부분이고, 그 외에 뭐 윤미향 의원 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목소리를 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당인 이 국민의힘의 이 박덕흠 의원의 케이스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국민의힘은 반드시 좀 인지를 의원님 해야겠죠. 말씀은 우리는 이렇게 했다. 그럼 니들은 어떻게 할래?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그 공을 넘긴 거잖아요. 뭐 남의 티끌에는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해놓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허물에는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어떤 정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도 여권의 그런 파상 공세에 대해서 긴급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을 하긴 했습니다. 자, 당내 분위기 어떤지 잠깐 들어보시죠. 저는 김홍걸 의원 건과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돼야 된다. 네. 즉 의혹이 제기됐고 네. 본인의 해명이 필요한데 이제 충분하면 괜찮고 충분하지 않으면은 저희 당 윤리위원회에서 네.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추미애 논란, 윤미향 논란, 김홍걸 논란, 이상직 논란이 지금 심각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공격하자라는 이슈를 찾다 보니까 아마 물타기 작전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뭐 박덕흠 의원 가족들이 사업을 하지 말아 부분 없잖아요. 다 자신의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인데. 자, 일단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초선 의원들은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적인 어떤 눈높이에서 이걸 처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하긴 하네요.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또 궁금한 게 박덕흠 의원의 사돈이 또 동료 의원이지 않습니까? 뭐 사실 그 비슷한 지역에 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예. 정진석 의원이 그렇죠. 바로 사돈입니다. 지난 6월에 사돈을 맺었죠. 정 의원의 장녀하고 이제 박 의원 장남이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뭐 이제 코로나 전국이 아니었다면 예. 아마도 국회의원 관련해서 이제 하객들 엄청났었겠죠. 많이 왔겠죠. 예. 자, 그런데 일단 민주당도 지금 일단 파상 공세는 펴고 있지만 민주당도 아픈 구석이 있습니다. 바로 이상직 의원. 예, 이상직 의원 보여주시. 예. 자, 지금 오늘 나온 얘기가 뭐냐면 네. 추석 전에 김홍걸 의원은 일단 했고 제명을 했고. 예. 이제 이상직 의원 남았는데 음. 추석 밥상 여론에 이게 올라가지 않게 해야 된다. 네. 어떻게든 그 전에 해결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사실 뭐 이제 정치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설이나 뭐 추석 이런 명절 밥상머리에서 어떤 대화 주제가 올라가느냐 이런 것들인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당 윤리감찰단 조사 대상 1호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스타 항공 이 대량 해고 사태 당내에서는 또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네.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이상직 의원 지금 정리해고 이스타 항공에 정리해고 통보한 사람이 600여 명이고요. 그렇습니다. 임금 체불이 320억입니다. 자, 그런데 창업자로서는 자신이 안타깝지만 난 다 헌납을 했다. 지분을. 사제 출연 더 이상 할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스타 항공의 노조가 이 의원, 이상직 의원이 법적으로만 이혼을 했다. 네. 지금 사실상 같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전 부인을 통해서 재산을 은닉하려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노조의 주장을 들어보면 그 서울 반포에 있는 아파트에 찾아갔었는데 노조가 이상직 그렇습니다. 의원 아파트로 찾아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전 부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띵동 하니까 누구세요 하면서 딱 문을 열었는데 봤더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사는 거잖아요, 같이. 글쎄요, 뭐 여러 가지 그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뭐 사진에도 보이지만 이제 선거운동 당시에도 함께 선거운동을 저렇게 했던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뭐 혹자들은 뭐 아메리칸 스타일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냥 그러는데. 우리 친구처럼. 네. 근데 저건 친구가 아니라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제 이상적 의원 측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측근들 얘기 들어보면 그 자녀들이 이제 국회의원 출마한 아버지를 좀 도와달라라고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서 선거운동 당시에 저렇게 도움을 줬다라는 이 측근들의 전언도 있는데 뭐 자세한 내막은 또 가정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튼 뭐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금 저희가 언급한 그 의원들 전부 다 합쳐서 뭐 좀 특검을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현장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현장 전광훈 2단으로 찍힐 것이냐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전광훈 씨 2단이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로다. 오늘 국내 개신교 양대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줄여서 예장이라고 하죠. 네. 예장 합동 그리고 예장 통합이 서울 성북 장위이동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전광훈 씨가 2단인지 아닌지 판단한다고 합니다. 총회가 열리는 경기도 용인 새 에덴교회로 가보시죠. 이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회의를 못하니까 저렇게 온라인 화상회의 그런 걸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장 합동은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용인에 있는 새 에덴교회에서 제5회 정기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 교단은 뭐 전국에 35개 교회를 지금 화상회의 플랫폼으로 연결을 했어요. 뭐 요새 그 뭐 줌이라고 많이 쓰잖아요. 이걸 통해서 지금 연결해서 회의를 하는데 뭐 이 온라인이긴 하지만 여기서 정식적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총회 안건으로 이 앞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처리한다는 것이죠. 자, 그 안건 중에 전광훈 씨 2단 여부 이거잖아요. 가장 핵심 안건이. 지금 뭐 가장 많은 화제가 되고 있고 주목받는 건데 이미 그 전광훈 씨 같은 경우에는 예장 백석 대신해서 제명 당한 상태이긴 하죠. 그런데 최근 이제 대정부 투쟁 뭐 이렇게 본인들이 얘기하는 대정부 투쟁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뭐 이런. 제일 충격적이었죠. 만약에 이 크리스찬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비성경적인 어떤 행태와 발언들인데 코로나19 악화 상황에서 광화문 집회 뭐 동료 이런 것들 모두 이 전광훈 씨를 둘러싼 이단 여부를 가르는데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광훈 씨의 비이성적인 비신앙적인 약간 어록 그거 저희가 잠깐 준비했는데 잠깐 들어보시죠. 나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요. 딱 잡고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친해.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산단 말이요. 죽어요 이래요. 저거는 사람이 아니래요. 날 보고요. 성령의 본체라 그래. 성령의 본체. 날 보고 사람이 아니라 그래. 성령의 본체라 그래. 여러분도 그렇게 될지어다. 아우, 친할수록 말은 좀 조심해야죠. 친하다고 까불면 죽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친하다는 표현도 뭐 적절한지 잘 모르겠어요. 당연하죠. 예. 아무튼 이게 이단이라는 그 어떤 판단을 받게 되면 예, 예. 정광훈 씨 자체가 이제 많은 활동에 있어서의 위축이 있을 것이다. 그러겠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어찌됐건 교회라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자신의 활동을 해온 거기 때문에 교회 단체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단이 된다면 분명히 그 교단 안에서도 영향력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경적인 어떤 표현들 모두 잘못된 표현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온라인 총회이기 때문에요. 네네. 지금 직접적으로 뭐 반대한다든지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물리적 충돌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 없거든요. 예. 다만 이 좀 오늘 결정이 날지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릴지는 뭐 의견이 좀 있기 때문에 예.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단 판단이 내려지고 아니고를 떠나서 전 씨에 대한 이 개신교 내 어떤 평가? 판단은 이미 사실상 내려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전 씨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정은경 질병관리청의 청장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는데 무슨 소리일까요? 한번 보시죠. 항상 문재인 대통령 정은경 본부장은 국민들 중에서 특정 집단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 씌우는 식의 거짓 왜곡 발표와 마녀 사냥을 열심히 해서 국민을 속여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이 진정 국민 영웅이라면 정부의 그간의 모든 발표와 정책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교회 측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들과 즉시 생방송 공개 토론, 끝장 토론에 응하시라. 아유, 정은경 청장이 바쁜데 그러게요. 뭐 토론까지 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뭐 저 부분 자체가 코로나 이 상황을 좀 관리하고 통제하고 해야 되는 질병관리청장에게 할 소리인가 싶은데요. 네. 일단 뭐 쭉 얘기 들어보면 본인들은 잘못 없다. 네, 그렇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 마녀 사냥해가지고 특정 집단에게 책임 돌린다라는 주장인데 뭐 사랑제일교회 측이 이제 자신들은 코로나19의 확산에 책임이 없다. 또 뭐 오히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서울시라든지 여러 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되레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영어의 몸이 된 전광훈 씨, 지금 당장 개천절 집회 어떻게 할지 문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요. 일단 집회를 안 하는 게 최선이지만 정하겠다고 하면 전광훈 씨 등신대를 세워놓고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지금 뭐 차량 시위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차량 시위가 또 진행된 장소도 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한 보수 성향 단체가 이제 개천절까지 예. 토요일마다 차량 행진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당연히 방역 당국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지난 토요일에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대구본부 아하. 이곳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뭐 사퇴를 촉구하는 취지로 차량 행진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차를 타고 있으면 전파 위험이 없으니 괜찮지 않느냐? 정말 괜찮은가요? 방역 당국이나 뭐 경찰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차량을 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차량 안에 타고 있는 사람 숫자가 10명 넘게 되면 시민 이상의 집회가 되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이렇게 되겠죠. 되면 이제 집회 금지 룰을 어기게 된다는 것인데 뭐 이번 시위에서 그 차량 시위대들도 이 내용을 아니까 차량 대수를 9대까지만 운행을 하고 또 몇 대 띄워서 또 몇 대가 운행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10대가 된다면 차량 운전자만 해도 10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뭐가 됐든 개천절 집회, 차량 시위든 뭐든 안 하는 게 최선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중요한 재판이 있었죠.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관련 첫 피의자 법정 출석이 있었는데 자, 황교안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출석했는데 그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 오늘 첫 공판인데 어떤 심정으로 출석을 좀 하셨습니까?
국회에서 벌어진 일로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서 무척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한 말씀 드립니다. 또 참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란 말씀입니다. 헌법 정신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저희의 주장과 입장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황교안 전 대표 얘기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그림이 들어오질 않아서 네. 사진으로만 준비를 했는데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 정치는 답답하고 국민께 죄스럽다. 상당히 오랜만에 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네요. 머리카락 많이 자랐네요. 네. 자, 나경원 전 원내대표 얘기 좀만 더 소개해드리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리고 그때 패스트트랙 충돌은 여당의 횡포에 저항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패스트트랙 17개월 만에 첫 공판인데 민경욱 의원도 제가 알기로는 오늘 나왔어야 되는데 모습이 안 보이네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민경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가 있습니다. 아, 미국에요? 예, 미국에 가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주의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직접 올렸던 글인데요. 예. 헤이그에 갔던 이준 열사의 심정으로 워싱턴으로 가는 비행기에 오릅니다. 미국과 영국 등 우방국들의 국제선거 조작에 대해서 잘 알리고 오겠습니다라는 굉장히 좀 결의에 찬 듯한 글을 올렸어요. 지금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그거를 이제 미국 무슨 보수단체 쪽에 홍보를 하러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재판에 나오라 해가지고 아까 뭐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그렇죠. 나왔는데 안 가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뭐 법조계에서도 다 계속해서 알리고 있습니다만 원칙상 출석을 반드시 해야 하는 재판이었습니다. 다만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 외국에 있기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는 점. 민경욱 전 의원 혼자 받는 재판이면은 뭐 꼭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미뤄지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을 텐데 예. 지금 여러 명이서 같이 지금 재판에 회부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미뤄지지는 않을 것인데 만약 정말 끝까지 안 나오게 된다면 뭐 구속영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또 민경욱 전 의원 측은 다음 주 초에 한국에 돌아온다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만약에 이제 안 온다면 본인만 손해다라는 얘기를 그러겠죠. 반드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미국 해외 출장 이후로 지금 불참했다라는 걸 이제 재판부가 밝힌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구인장 발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자, 아무쪼록 빨리 귀국을 하는 게 본인 입장에서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민 전 의원의 총선 부정선거 의혹 이게 딱히 공감을 못 받고 있는데 과연 미국에서 이게 좀 반향이 있을지는 좀 아리송하네요. 자, 두 번째 현장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현장 가보죠. 금기 깨고 개혁 물결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군주제 개혁 금기 깬 태국 집회입니다. 자, 헤드라인 그대로 지금 바로 금기가 깨지려고 말려고 하는 태국으로 가보시죠. 자, 저 인파 보십시오. 태국 수도 방콕 2만여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데 말이죠. 자, 이 시위 왜 하느냐? 이 나라는 국민의 것이다. 그러니까 군주제 개혁과 프라윷 짠 오차 총리의 사퇴를 촉구한 겁니다. 자, 현장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พูดให้ชัดคือการต่อสู้กับสภาวะพระราชอำนาจล้นเกินนี่การมีสถาบันกษัตริย์ผมย้ำนะการมีสถาบันกษัตริย์ไม่ได้เป็นอุปสรรคขัดขวางกระบวนการประชาธิปไตยประเทศอื่นที่เขาเป็นประชาธิปไตยอังกฤษสเปนเดนมาร์กสวีเดนญี่ปุ่นเขาก็มีกษัตริย์และเขาก็มีประชาธิปไตยแต่สถาบันกษัตริย์ของประเทศเหล่านี้มันมีพระราชอำนาจล้นเกิน 자, 보시면요, 광장에 저렇게 기념 무슨 명판을 들고 가는데, 예, 저겁니다. 이 나라는 국왕의 것이 아닌 국민의 것이다. 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집회를 할 때 저 집회 참가자들이 손가락 3개를 이렇게 치켜든 모습도 보였는데, 자, 그 손가락 3개를 들고 막 무슨 시위하는 거 이게 뭐 영화가 뭐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영화 헝거 게임 뭐 이건 뭐 소설도 있죠. 헝거 게임에 나오는 민중 저항 체스터입니다. 저거. 이렇게 손가락 3개 들고 있는 모습인데 처음에는 뭐 보이스카우트 준비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헝거 게임에서 나온 민중 저항 제스처. 그러니까 선거 민주주의 자유를 뭐 각각 뜻한다. 그러니까 선거 민주주의 자유. 예.
자, 그런데 저 명판을 도둑 맞았대요. 설치한 지 24시간도 안 돼서. 저걸 누가 가져갔을까요? 사실은 이제 콘크리트 이렇게 양생을 하면 예, 예. 마르기 전에는 뭐 발자국 같은 거 아, 찍히잖아요. 맞다. 예. 그러니까 다 마르기 전에 아마 반대 세력이 파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 반대 세력이. 예. 그리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탐탁지가 않겠죠. 그러겠죠. 지금 이 상황. 이 반정부 활동가들을 뭐 폭동, 선동 등의 혐의로 체포를 했다가 또 보석으로 석방하는 뭐 이런 상황들을 계속 연출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예.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걸 왜 충격적이라고 해서 소개를 해드리냐? 태국은 왕실의 권위, 힘이 엄청난 나라입니다. 절대적이죠. 예, 현 국왕의 선친이었죠. 푸미폰 국왕은 거의 뭐 신격화된 통치자로 막 국민의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군부 쿠데타가 있었던 나라잖아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도 국왕이 중재를 하면 이제 군부가 군말 없이 뭐 따랐을 그렇죠. 정도로 왕실 권위가 굉장했었는데 때문에 이 태국 같은 경우는 왕실 모독죄에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해질 정도로 뭐 일반인들 사이에서 혹은 정치권에서도 왕실 언급하는 것 자체는 금기시되어 있는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렇게 대규모 시위에서 터져 나온 것이니까요. 네. 특히나 이제 10대, 20대 젊은 층이 주축인 이 시위대가 민주화 투쟁은 우리의 의무이다라면서 근본적인 어떤 정치 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국왕은 푸미폰 전 국왕의 아들인데 국왕직 승계 때부터 뭐 말이 많았어요. 네. 영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특히나 이제 결국은 사치스럽다. 이게 지금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건데 국왕의 비행기가 38대라고 합니다. 자동차 38대가 있어도 많다고 하는데 비행기가 38대래요. 뭐 알려진 것처럼 태국 국왕이 비행기, 뭐 헬리콥터 이런 조정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이런 날 것들, 날아다니는 탈 것들을 굉장히 사랑한다고 해요. 이게 왕실이 보잉 항공기만 해도 지금 넉 대를 가지고 있고 아이고야. 에어버스 항공기 석 대, 러시안산 수호이 항공기 석 대, 또 뭐 제트기도 있고 헬리콥터는 뭐 21대나 갖고 있다고 하니까요. 다음 달에 또 취항하는 비행기가 이제 석 대 더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실 소유 비행기만 모두 38대에 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태국의 연립정부를 이끄는 일단 저희가 왕실의 상황을 소개해드렸고 태국의 정치권도 좀 혼란스럽습니다. 태국 연립정부를 이끄는 팔랑 프라짜따땅 이게 네. 태국어는 어렵네요. 예, 그렇죠. 아무튼 여기 소속 의원 지금 다른 일로 바쁘더라고요. 자, 저 그림인데 저희가 모자이크를 했습니다만 여성의 네. 나체 사진을 보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저희가 국회 본회의장이라는 거죠. 예전에 뭐 우리나라 심재철 전 의원도 비슷한 거 했었는데 7년 됐더라고요 벌써. 예. 뭐 휴대전화로 이제 뭐 누드 이런 키워드 치고 뭐 여성의 나체 사진 검색하는 모습이 심재철 전 담겨가지고. 의원이. 예. 예. 뭐 근데 지금 태국의 저 의원도 저희가 이제 내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해요. 이렇게 저렇게 대놓고 충전까지 해가면서 딴짓을 자, 하고 있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저걸 손가락을 보고 저게 가리는 거다 아니면 엄지 검지로 사진을 키워서 보는 거다. 뭐 이걸 가지고 좀 논란이 있다면서요. 아니 근데 뭐 누가 봐도 화면 지금 키우고 있는 딱 액션 아닙니까? 예. 뭐 요즘 스마트폰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 근데 이제 황당한 것은 이런 보도들이 막 쏟아지니까 저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정치적 함정이다. 함정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요. 똑같네, 진짜. 우리나라도 보통 저런 거 걸리면 악의적인 편집이다. 뭐. 그러니까 막 예.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걸 찍은 사진 기자에 따르면요. 그 사람이 잘 알겠죠. 그렇죠. 사진 찍으면서 계속 한 10분 정도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사진 확대, 축소 반복하면서 10분 동안 스마트폰을 훑어봤다라는 게 이 사진 기자의 전언인데 그럼에도 뭐 여전히 이 해당 의원은 함정이다. 자기는 이제 이 이야기가 사실은 더 황당해요. 여성이 나체 사진을 찍도록 강요당한 것은 아닌지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걸 저 사진을 보면 그게 네. 파악이 되나 보죠. 정말 이해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다시 왕실 얘기로 좀 돌아와서 저 이 얘기만 좀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존경받는 왕실도 있습니다. 바로 벨기에 왕실인데요. 자, 저거 고 의원님 짧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그렇습니다. 벨기에 왕위 계승 서열 1위. 아하. 차기 여왕이라는 얘기죠. 예. 엘리자베스 공주의 이야기인데 뭐 보통 공주들은
약간 좀 뭐 화려한 드레스나 드레스. 뭐 이런 생각이 쉬운데 지금 군복 입고 있잖아요. 네. 뭐 윗몸 일으키기 하고 타이어 들고 앉았다 일어섰다 이런 모습들 그대로 지금 이게 화면으로 공개가 되면서 많은 화제가 있는 것인데 예. 저희가 왕립 육군 사관학부입니다. 아, 육사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육사가 되는데 뭐 정식 입학은 아니고요. 왕실 인원들은 저기서 1년간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왕인 이 엘리자베스 공주의 아버지죠. 이 필리핀 왕도 한 40년 전에 저 군사훈련 똑같이 받았다고 해요. 예외가 없군요. 전혀 특혜 없이 아하. 뭐 실제로 그 잠자는 것, 식사하는 것, 훈련 모두 일반 그 사관 생도들하고 똑같이 받는다고 합니다. 뭐 지금 유튜브에서는 약간 좀 대충 하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얘기도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저쪽 군대 자체가 좀 그래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현장 여기까지고요. 자, 지금 오후 3시 4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실시간 순위 중계석 돌려보죠. 오후 3시 10분 기준 10위까지 N포털 전체 기준 실검 순위 지금 남영신 신임 육참 총장 내정자죠. 좀 의미가 있는데 뭐 인사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그러면 그동안은 육사 출신의 참모총장들만 그렇죠. 있었습니다. 이 남영신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흔히 ROTC라고 하는 학군 출신의 첫 육군 참모총장이 되는 건데요. 뭐 그동안 50년 넘게 그 육사 출신들이 참모총장을 독식해왔던 관행이 이번에 처음 깨진 겁니다. 아하. 아울러서 뭐 육사 혹은 또 비육사 이렇게 출신마다 나누어져 있었던 어떤 칸막이 예. 이런 칸막이가 이제 없어지지 않겠느냐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 의원님 오늘 고생하셨고요. 자,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